야, 그 국힘의 주말에 며칠 동안은 새벽 3시, 4시니까 뉴스를 못 쫓아, 실시간으로 못 따라하셨죠? 3시, 4시엔 자야 되잖아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그래가지고 네. 참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밤에 비상겸 선포해가지고 국민을 놀래게 하더니 그걸 배웠나 봐요. 새벽에 밤에 계속 국민들을 놀래게 하는 일들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참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신한국당 공채였어요. 저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정치했어요. 저는 보수 우파를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그 SNS에서도요, 뭐, 김혜지 의원이라든지, 네. 또는 원외지만 당협의 뭐, 하문경 씨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SNS를 봤는데, 아니,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김종옥 박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오늘 여기 첫 출연인데, 네. 야, 진짜 장 소장님, 야, 인기 많죠? 댓글 보기 힘드시긴 하네요. 아, 인기 많은 거죠. 그럼요. 뭐 그렇죠. 일단 주목받는 건. 뭐 저같이 아무 얘기 안 듣는 거에 비하면요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꿋꿋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놀란 게,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해서 파면을 당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또 당원을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 당원들한테 응징을 당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저희들 고민이 그런 거죠. 이거 몰랐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유추했던 게, 야, 이거 대선은 어차피 지니까 그렇죠. 당권을 잡아야겠는데, 네. 당권을 확실하게 잡자. 우리가 완전히 싹 끌어안아서 뭐 주변에서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죄송합니다. 이제 착한 분도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우리가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해독하는 암호를 지금 풀어가기에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언젠가 풀어야 된다. 이걸 풀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예를 들면 진보의 한 축으로만 정당이 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보수를 좋아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한 보수 정당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농담처럼 얘기하면 쌍권이 진짜 건강한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희생을 하는 건가? 우리 다 날아갈까? 이런 건가? 뭐 이거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볼상사납고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이 그것도 새벽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좀 참담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네. 한덕수가 만만하니까, 네. 만만한 한덕수를 통해서 쌍권이든 뭐든 당권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작전 같아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김문수도 만만해 봤다가, 막상 상황이 생기면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덕수라고 쌍권이 원하는 대로 호구가 될 거냐. 이거는, 그게 한 이유일 수 있고요. 아,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런 사람들도 그냥 한덕수로 가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뭐 윤핵관들이라든지 쌍권이 자신들의 당내에 대한 권력, 주도권,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에 욕심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또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한덕수를 내세우게 되면은 자신들의 주도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저는 김문수도 그런 것 같아 보였는데, 네. 막상 후보 자리가 눈에 아른거리니까 확 바뀌잖아요, 사람이. 아니, 김문수 스토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박정희 시대 때 그렇죠. 고문에도 굴하지 아니, 근데 않고. 한덕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분은- 지난번에 김문수랑 둘이 상중계 대담할 때도 으악 막 이러고 그러는 게 여태까지 보여준 한덕수 모습은 아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권력 앞에서 네. 다른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지방선거 때까지 좀 당을 개혁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잖아요. 그러면은 쌍권, 윤핵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아니,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김문수는 계속 가는데
한덕수는 왜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않나?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요, 이 사람은. 아니, 그냥 관료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고 내가 드디어 그래요? 당권을 먹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그런 변수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그러니까 한덕수는 정말 그냥 호구이기 때문인가? 그거랑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그저께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덕수가 나오면 이길 수 있대요, 진짜로. 아, 네. 네, 진짜로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고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상, 무역, 외교, 협상 뭐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나니까 관세 이 문제 해결할 사람 한덕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프레임과 판이 바뀐다. 그 진짜로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윤건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고 총선 때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야 방송하지 말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싼 거는 알 거 아니에요.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예 안 되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파면당한 정당이 내란에 사과도 안 했는데 그 당에 있는 후보를 찍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쌍권이 왜 갑자기 김문수든 제가 볼 때는 한덕수는 제가 더 덕긴 겠긴해요. 근데 끝까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됐을 때에는 야 국민의힘 안 되겠는데 책임 당원들이 어떻게 김문수를 뽑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당원들까지 아주 거의 집단 체면이 걸린 상황이구나. 똘똘 뭉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 더 밀어붙여가지고, 한덕수를 야밤에 단독 후보로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쌍권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쌍권의 의지일까? 저는 쌍권이 상식적으로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고, 특히 권영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뀌었어요. 권성동에 비하면. 근데 저걸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나가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단일화를 못해서 자기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쌍권도 어쩔 수 없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쌍권도 어쩔 수 없는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저거 뭐 캐비넷 있나? 집단적 캐비넷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가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음모론적인 겁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후보에 대한 뭔가 테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국민들이 아니라 두 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등장인물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오히려 좀 잘 모르실 수 있어도 김문수 그다음에 권 씨들 두 명은 다 잘 아시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석을 둘 때 권영세는 어떻고 권성동은 어떻고 움직이는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엔 굉장히 진폭이 컸거든요. 특히 새벽 3시, 4시는 너무 놀라운 상상력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요. 정말 왜 그러지? 뭐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가 합리적 분석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치적인 의미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그냥 저분들이 그냥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결단과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좀 감정이 격화됐던 것 같아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그래 단일화 해야죠. 알겠습니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단일화 해야죠. 계속 가서 얘기하면 단일화 해야죠. 11일까지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이분들이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버렸고 이제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새벽 3, 4시에 한 이유가 갑작스럽게 한동훈 후보가 다시 등록을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거는 딱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하게 새벽 3, 4시로 시간을 정해놨다. 그러한 얘기도 좀 누가 해주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서류도 준비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돼. 한동훈 후보가 또 등록하면은 네. 이거는 한동훈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했다. 아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만약에 진짜 서류를 준비했다면 한동훈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한동훈. 무슨 얘기? 대단히 지금 과정이 잘못된 것처럼 무슨 뭐 친윤의 구테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테타에 거기에 동조하려고 서류를 만들었다고.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친윤 구테타라고. 네. 이게 벌어진 게
근데 만약 서류를 준비했다면 자기도 그 국제타에 가나을 준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거 되게 웃긴 거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지. 또 그러네요. 또 아니, 하여튼 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런 아니, 얘기가 근데 지금 소문이지 말씀하신 팩트는 게 확인된 게 저는 아니니까. 그냥 답인 것 같아요. 워낙 기괴한데 그거를 여태까지의 국민적 상식 또는 일반적인 정치 평론의 툴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안 답이 안 보인다. 예?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질일 수도 있고 화가 났다일 수도 있고 뭐 김건희의 전화 통화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저것 다 결합된 거에 당권일 수도 있고 뭐 되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인데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